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백호탕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사나운 호랑이 같죠? 맞습니다. 우리 몸의 열을 호랑이처럼 강력하게 잡는다는 아주 유명한 전통 처방인데요. 근데 여러분, 모든 열이 다 똑같은 열이 아니라는 거 혹시 아셨나요? 백호탕이 과연 어떤 열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정밀한 사냥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청열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한자 그대로 보면 열을 맑게 한다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몸에 막 퍼져 있는 뜨거운 기운을 식혀서 시원하고 상쾌한 상태로 되돌리는 일종의 정화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열을 다루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청열은 뭐랄까 뜨거운 공기를 식히는 것처럼 형태가 없는 열을 다스리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하는 몸속에 쌓여있는 뜨거운 덩어리, 그러니까 변비 같은 유형의 물질을 직접 몸 밖으로 빼내는 방식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그렇다면 백호탕이 바로 이 청열을 하는 처방이라면 대체 어떤 종류의 열을 타겟으로 삼는 걸까요? 백호탕의 목표는 바로 형체 없는 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방 전체에 뜨거운 수증기가 가득 찬 것처럼 어느 한 곳에 뭉쳐있지는 않지만 몸 전체를 그냥 압도해버리는 그런 강력하고 광범위한 열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형체 없는 열은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런 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형체 있는 열은 손에 쥔 뜨거운 돌멩이처럼 아주 집중적이고 물리적인 열을 말합니다. 당연히 증상도 다르겠죠? 형체 없는 열은 변비나 복통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바로 이 특정한 적, 그러니까 온몸에 퍼져나가는 이 형체 없는 열을 상대하기 위해서 전통의학에서는 최고의 챔피언을 내보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백호탕입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처방이 아니고요. 전설적인 의사인 장준경의 대표 처방으로 꼽히거든요. 특히 양명경병이라는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양명경병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을 포함한 몸 앞쪽 전체에 열이 꽉 들어찬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호라는 녀석은 대체 어떻게 사냥을 하는 걸까요? 백호탕이 이 형체 없는 열을 잡아내는 그 전략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백호탕의 전략은요, 3초 전체에 퍼져 있는 열을 다루는 겁니다. 여기서 3초라는 게 실제 장기는 아니고요. 우리 몸통을 상, 중, 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에너지나 체액이 순환하는 통로를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이 몸통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뜻이죠. 교과서에는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호탕을 써야 할 때는 대표적인 증상 4가지가 나타난다. 고열, 엄청난 갈증, 땀을 비오듯 흘리는 것, 그리고 맥박이 아주 힘차고 빠른 것. 이 4가지가 모두 몸 안에 어마어마한 열이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실제 현장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명의로 알려진 장석슨의 기록에 따르면 자신의 임상 경험상 교과서에서 말한 땀과 갈증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는 백호탕이 필요한 환자의 2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5명 중 단 1명만 교과서적인 증상을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나 강력한 도구는 당연히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겠죠? 명확한 사용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춥다고 하거나 팔다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등 지금 보시는 이런 징후가 단 하나라도 나타나면 그건 절대 백호탕을 쓰면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만큼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처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백호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최종적인 교훈은 뭘까요? 백호탕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양명병의 형체 없는 열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목표물을 끄기 위해 설계된 강력하면서도 지극히 정밀한 도구라는 점이죠. 결국 백호탕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강력한 힘을 갖는 것과 그 힘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갖는 것. 어쩌면 힘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건 그 힘을 사용할 때 따르는 책임의 무게를 아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닐까요?